사람이 쓴 글로서 단순히 자전적 얘기도 아니요. 그 다음에 유학경전에 나오는 뭐 좋은 기절 따서한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냥 어린애들 초학자를 위해서 그냥 사자성어로 해서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쭉 그려내는데 바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이었는지를 쭉 살다 보니까 바로 나는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앞서 가신 바로 성인들이 두루두루 인륜의 법도를 베풀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일생을 쭉 따지는 겁니다. 내용이 여기서 좀 길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륜지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요 네 글자예요. 효, 그 다음에 경, 충, 신입니다. 자, 효라고 하는 것은 아까서도 보았지만은 천지자연의 이치와 그 다음에 인륜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서 배우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계속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서 자, 배워서 그 다음에 정사를 행하는데 정사를 행하건 배우는 거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배울 학자에도 바로 뭐가 들어가느냐? 자, 어린아이. 요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어린아이다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나서 머리에 통천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 다른 것이 나쁜 삿된 것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를 그냥 요 아이를 잘 덮어주고 덮어서 기르는 거죠. 덮어서 기르는데 바로 요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효를 가리키는 거죠. 효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은 이치의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런 음양태극도의 이치에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쭉 보면은 아,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도 닦는다고 혼자 멀리 사람 피해서 저기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도 못 닦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 사람다운 삶이 뭐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고 봤더니 어떻든가요? 오호 노이라. 아, 늙었구나. 저 깨닫고 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늙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철들자 죽는다 그러고 평생 못 깨우치고 죽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유학에서 얘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예요? 배우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옛분들이 특별히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전부 다 관뚜껑에다 뭐라고 쓰느냐? 학생부군, 그죠? 학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또한 아무리 또 공부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뭐예요? 교수라는 말이 없죠. 영원히 나는 그냥 학자일 뿐입니다. 요즘에 학자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만큼 오만 무도해졌다라는 소리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교사부터 시작해서 그죠? 교수가 된 교사라는 단어는 더더욱 어마어마하죠. 그죠? 사보가 된다라고 하는 사자까지가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자, 예전에 그래서 옛사람들이 스스로를 항상 낮춰서 나는 학자요,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편벽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나요? 박학지, 널리 배운다 그랬습니다. 널리 배워서 뭐 하려고요? 널리 배워서 간략히 수약해서 하려고 남한테 복잡복잡 설명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소수소원이나 이렇게 가보면 뭐라고 써있는 현판에 방문양례라 이렇게 씁니다. 방문양례. 자, 글로써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예로써 간략히 한다, 수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람이 참 예에 따라서 하면은 행동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죠. 그리고 말하는데 뭐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증자가 안현이 자기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뭐라 하면 선생님께서는 바가이문하시고 나를
자, 문으로서, 그죠? 글로써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야가 이래 하시니라. 나를 예로서 간략하게 하셨다. 수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수약이라는 말, 증자가 수약을 참 잘했다 그러는데요. 요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널리 공부해서 나 뭐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하는데 예로서, 그죠? 예로서 간략하게 나타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를 참 중시하죠. 그런데 이 예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꾸미는 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례허식은 절대적으로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효예요. 그래서 학문한다 배우는 데서도 공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논어의 이 편이 뭐냐면 위정편입니다. 위정편에서도 정치 얘기 별로 안 해요. 맨 처음에 위정이 덕이, 정치를 하는 것을 덕으로서 하는데 비여 북신컨대, 저 북신에게 비유하건대 뭐예요? 중성이 공진이라. 그 중간에 있는 북극성,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자 뭐냐면 여러 별들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뒤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야, 뭐 도지 이정, 정사로서 인도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고 사람들을 그저 이러저러 가지런하게 하고 하는 것은 민면이 무친이라. 백성들을 그 다음에 면하게 하고 그저 부끄러움이 없게 만든다라고 표현했고, 도지덕, 그 다음에 이제 덕치를 얘기하는데요. 덕치, 도지덕, 제지일에 덕으로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유치차격이라.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가 다 바로잡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세 번째 문장에는 뭐라고 하냐. 공자가 시 300편을 다 편찬하시고 나서 딱 덮어놓고 뭐 이러니 폐지하건대 사무사해라. 그죠? 생각함에 사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때 사땜이다. 그죠? 이런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쫙 주로 뭐가 나오냐? 전부 다 효가 나와요. 전부 다 효. 왜? 위정자로서 그죠? 스스로를 닦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일륜도의 가장 기본이 효가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잖아요. 그죠? 자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워줬어요? 뭐 젖을 먹여 길러주고 그죠? 뭐 하여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최소한 3년간을 그렇게 키워주셨죠. 그래야만이 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뭐 남한테 뭐를 얻어먹든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길러줬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뭘로 길러줬다? 자애로움으로써, 사랑으로서 그렇게 길러주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뭐를 하더라? 부모를 따르게 되고, 아, 부모가 편찮으시면은 내가 대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애들 자, 열심히 했더니만 애가 엄마 아프다 그러면 애가 더 난리가 나죠. 자,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내가 스스로 자애로움으로써 길렀더니 애가 저절로 효를 할 줄 아는 거죠. 맹자가 이걸 뭐라고 하냐? 양능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능히 할 줄 아는 게 있더라. 그걸 이 양이 아니지. 좋을 양자 양능. 양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양능할 줄 알아.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요, 맨 효의 앞에는 주로 8일편에 가서도 효가 되고 효효. 지금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 그 효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효경충신을 이렇게 해서 그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유가, 그러니까 종효가 자기 일생을 쭉 쓰면서 그냥 내가 누구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천진 삼재 이체 의거에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뭘 익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서는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출세를 했고 해서 쭉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중에 특히도 공자가 강조한 효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금지 효자는, 이게 위정편에 나올 겁니다. 오늘날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죠.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위 능량이니, 그죠? 이에 능히 봉양한다 이 소리에, 부모님을 받들어서 봉양한다, 능히 봉양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죠? 다 나 능히 부모님 봉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 지어 견마하여는 저 개나 말이나, 그죠?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저 개나 말이나 개돼지나 뭐 이르러서도 다 뭐 할 줄 알더라? 개능 유양이언이와, 그죠? 다 능히 봉양함이 있거니와, 저 개나 돼지나 뭐라 하더라도 자기 부모가 늙으면 자기를 낳아준, 그죠? 부모가 늙으면은 다 부모 먼저 먹게 하고 내가 나중에 먹고 이러더라 이 소리예요. 저 개돼지들도 다 이렇게 할 줄 알더라.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봉양만 한다고. 우리 어버이날 때 그죠? 가서 밥이나 한번 먹고 명절 때 되니까 아이씨 놀러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사하러 가야 되네 하가면서 그죠? 요렇게 가는 거 그거 개돼지도 다 할 줄 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저 개나 말이나 부모를 봉양하는데 뭐가 없으면 불경 이거예요. 그죠? 공경함이 없으면 부모를 정말 우리가 보통 요즘에 그 더 심할 거 옛날에 아마 우리 세대 때가 그게 가장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세대 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 키우기 위해서 먹는 거 안 먹어가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다 우골탑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놈들 참 판검사되고 그 다음에 저 부잣집 뭐 딸들 요렇게 해서 저 어떤 이만은 자 시골에서 고생하는 집 부모가 어찌하나 뭐 개떡이라도 하나 해갖고 오면 저 들어온 걸 어떻게 먹냐 해서 버리죠. 그게 이른바 이제 박완서 선생의 그 소설책이 참 잘 나타납니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돈 버니까 오지 말고 내가 돈이나 붙여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사시오. 이거죠. 그 개돼지도 다 할 줄 알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아무리 무지렁이고 뭐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길러주신 그분에 대한 그 노고에 대해서 뭐가 없으면 공경함이 없으면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이 별홀이요. 무엇이 다르겠는가? 개나 저 말이나 뭐가 다르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 뜻을 참 잘 파악한 종교가 중간에 뭐를 나타나느냐 바로 효와 그 다음에 경을 여기다 내세우는 겁니다. 효와 경. 그죠? 경이라는 거 부모 그냥 봉양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보다 그저 무지랭이고 그저 배우는 게 없고 하더라도 부모가 나를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공경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날 입장에서 우리 보자면은 우리 부모들도 어때요? 참 이 세속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옛날 또 부모들, 우리 거의 지금 할머니 세대랄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저 부모 세대가 되는데 조금 좀 연세 드신 분들일 겁니다. 이분들 그 자식에 대한 참 지순한 사랑이 있는데 그 참 없어졌죠. 이 어르신들도 보면 참 그 이렇게 돈에 이렇게 많이 물들어가지고 참 없어. 옛날 어르신들의 그 지고지순함이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참 피곤한데 공부한 여기 계신 분들부터라도 이렇게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퍼져나게 만들었는데 참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효와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러면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채워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가득 채워서 말을 내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가 충하면은 그 말을 내에 항상 믿어온 말이 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게 영 믿음직스럽지 못하더라. 이게 보면 알잖아요. 그죠? 표정 보고 행동 보면은 저 말이 얼마나 헛된지.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이미 충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중심이 되고 앞에 있는 효나 경으로서 스스로를 채우는 것. 또 달리 표현하면 주역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자는 경이 직내라 이렇게 표현해요. 공경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그저 경이 직내하고 안에 그 마음을 곧게 하고 그리고 의방해라 의로서 바깥을 방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방외. 여기 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도 있냐면 여러분 소수서원에 가면은 그 옆에 물 있는데 바위에 누구예요? 그 조선시대 학자가 하나 딱 써놓은 경자 있죠? 붉은 글자로.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라면은 반드시 내면에 갖추어야 될 바로 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자가 이건 아마 학위편에 나올 텐데 증자가 5일 삼성하노니 나는 하루에 3번 살피노니 삼성 출판사도 있었죠. 요렇게 5일 삼성하노니 첫 번째가 뭐냐 위인모의 불충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건 이제 위정자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서 뭔가 이제 도모라고 하는 말 요즘에 참 말을 별로 안 좋게 꽤 하는 거 그죠? 도모하는데 과연 충성스럽게 하였는가 충성스럽지 아니했는가 그죠? 불위 불충화 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여붕의 불신화 법과 더불어서 사귀는데 그죠? 믿업지 아니했는가 혹시 그죠? 믿업지 않게 했는가 저 친구가 나를 볼 때 쟤 과연 믿고 저렇게 쟤를 따라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죠? 신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불습화 중요한 건 늘
전해주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전해받았는데 계속 그대로 익혀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죠? 익히지 아니했는가 이겁니다. 요 대목이 아마 제일 부담되는 대목이죠. 익혔다. 그럼 내가 효도 해야 되고 경도 해야 되는데 자, 효 양까지는 그래 그러저러 됐는데 그죠? 양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긴 하는데 과연 경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는가 한번 뭐 스스로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효경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효와 관련해서 항상 그 경과 그 다음에 충과 바로 신 요 네 가지 관점에서 일륜지도를 쭉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천자문을 흔히 저기 소학에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그 글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외우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안 나간다라고 했고 진도가 영 안 나갔죠. 애들은 뜻도 모르니까 참 외워도 어디 써먹을 줄도 모르고 자 이제 어렸을 때 이게 무지무지 뜻도 모르는 거 공부하면 어른이 돼서는 어때요?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자문이라는 것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오늘날까지 쭉 왔는데 제가 천자문에 대해서 뒤에 저 책을 쓰면서 어느 분한테 이걸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그분한테 저 뭐 추천사 좀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이분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추천사 받아놓고 뭐 어쩔 수도 없겠고 이제 책 표지에만 저렇게 두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옛날 정약용 얘기를 썼더라고요. 정약용이 뭐 천자문은 중국에 뭐 글이 되니까 우리 한국의 조선의 이 땅에 맞춰서 쓴다라고 해서 어린이 천자문 썼다 그러는데 정약용도 천자문의 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굳이 중국이다 우리나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유학의 황하문명관의 가장 핵심을 잡아서 표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학경전을 압축 요약해서 사언절구로 쭉 담으면서 개인의 일생까지를 그 속에 담아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대서사시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뭐 기가 막힌 시문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린이들 용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죠. 일단은 사자수학이나 뭐 등등등등 보면은 뭐부터 나와요? 사자수학 맨 첫 번째. 맨 첫 번째가 뭐였죠? 나도 모르겠네. 부생하시나시고 모국고양하시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등등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래도 원래 시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부모부터 나와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옛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자문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 땅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개차 신발은 4대 5상이니 공유 국양이면 기감회상이려 라고 해서 보편적인 그 부모에 대한 그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효를 어찌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개차 신발은 그죠? 대개가 이 몸과 머리카락은 털억은 4대 5상이니 4가지 큰 것과 5가지의 떳떳함이 있으니 공유국양이면 이때 유자는 생각할 유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순이 기르고 기르신 것을 생각하면 기감회상이리요. 어찌 감히 그저 회상케 하겠는가 헐고 다치게 하겠는가. 이 얘기는 효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효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신체 발부 그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워낙 유명한 문장이죠.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때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이른바 단발령 내리고 했을 때 일부의 그 뭐한 분들이 이 내용을 들은 거죠. 신체 발부는 발자가 뭐죠? 피부, 탈옥과 피부, 신체 발부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불감회상이라야 감히 헐고 그 다음에 상하게 하지 말아야 뭐다? 효지시하라. 효의 시작이라. 그럼 시작하면 뭐도 있어야 돼요?
마침도 있어야 되겠죠. 마침은 뭔가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분이 불가매상이라 효지시하라. 그 다음에 입신 양명밖에 모르죠. 절대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세속화된 그 유학하고 차이점이 입신 행도하여, 그죠? 입신이라고 하는 건 출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관리가 되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 되죠. 부귀 행도예요, 그죠? 이게 꼭 봐도 입신 행도하여. 그 다음에 양명어 후세예요. 입신 행도하여 뭐 하는 거예요? 후세 이름을 낳는다. 양명어 후세 하여 이현 부모라야. 이현 부모라야 효지 종려라. 그죠? 첫 번째는 뭐 그런저런 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신 행도하여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입신 양명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유학의 핵심은 뭐냐? 요거죠. 도를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접고 들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 천자문에서도 보면 나중에 진퇴지절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빈낙도가 나오죠. 도를 행할 수 없으면 그냥 접어서 들어갑니다. 자, 그죠? 내가 퇴직하고 물러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입신 행도하여 그렇게 도를 떨쳤더니 악명을 날리라는 소리 아니죠. 그죠? 도척 같은 사람도 이름을 날렸으니까. 그죠? 양명어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어떻게 해서 저런 죽일 놈 하면 안 되죠. 그건 도척이 되는 것이 되고, 야, 저거 누구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었어요? 신사임당의 자식이죠. 아버지는 또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신사임당 하도 그러니까 아, 아버지도 이원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를 이로써 드러내어야, 나타내어야 효의 종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도 너도 아무도 못해요. 그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요거까지는 할 수 있죠. 요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후세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예요. 요것도 할 수 있을지도 있고 못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입시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더더욱이 논어의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첫 번째 문장 뭐예요? 학이 시습지면 본력 열호화. 두 번째 문장 유궁이 자원 방래하니 본력 낙호화. 세 번째 문장 네, 이거죠. 인부지 불온이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면 그저 불력 군자호화.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도 자 발탁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발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저자들 괜히 등용하면 귀찮거든요. 왜? 일일이 따지고 청렴하게 너 왜 뭐 부정한 짓 하느냐부터 시작해 따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위정자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 저런 자들 골치 아프고. 이를테면 공자 같은 경우에 제 나라 경공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안영이었죠. 저 공자라는 자 갖다 드리면은 저놈의 그 예법 익혀 살려면 평생을 해도 못하고 나라 끝날 때까지 해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기득권층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알아주자.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입신할 수 있을지 아니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도를 행하는 방법은 많죠. 도를 행하는 방법은 내가 출사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출사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왜 도를 펴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봐요. 내가 그냥 여기서 있는 것도 도를 행하는 건데 왜?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이른바 여기에 맞춰서 그죠? 주변 사람하고 이를테면은 아까 뭐예요? 여풍 벗들과 더불어서 사귀는데 항상 뭐게? 믿음 있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옛날 성인들이 이렇게 전해준 그 내용들을 열심히 익혀서 나도 부모한테 효하고, 그저 형제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는 요것도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고 어쨌든 행동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증자 같은 분은 평생 벼슬자리는 하지 않고 이른바 제후의 스승은 됩니다. 제후가 사부가 되어서 도를 행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증자로 인해서 그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뭐 논어에도 나오냐 증삼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뭐죠? 증석이죠. 증석이란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간에 증자로 인해서 더욱더 그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더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것도 효죠. 결국은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우리한테는 특히 이 황하문명권에서는 요게 뭐 황하문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욕할 때 어떻게 욕한다 그랬어요? 저 어떤 새끼야. 그죠? 어떤 새끼 이렇게 나와요. 저 어떤 자식이야. 저거 어느 놈의 자식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부모를 들어서 욕하지 절대로 그 사람 먼저 욕 안 해요. 왜? 그 사람의 그 성정이 형성되는 건 누구의 영향이니까 태어나서부터 이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요즘에 부모들의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안 좋을지 이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교육 시키는 데가 없어서 문제죠. 이거 인성교육 가지고 돼요? 인성교육 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인성교육 교사들이 아마 열심히들 가르치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 제 4절은 가장 핵심이 바로 효가 되는 거죠. 효.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어른들을 공경하는 제가 되는데요. 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효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가 내 몸을 상하지 아니하여야 그 다음에 뭐 한다? 늙은 뒤에 부모가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어다니고 할 때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듯이 부모가 움직이지 못할 때 대신 돌봐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도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이게 가능한 것은 농경사회에서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가 산업사회, 그다음에 이 도시문화에서 아파트 생활에서 지극히 핵가족 시대 때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지금 정리를 안 해줘. 그래서 부모를 이른바 요양병원에 내가 보내야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불효가 아닐까. 아마 이것 때문에 참 착잡한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모를 공양하는 대가족 제도에서는 너나 없이 두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파트에서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대신에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른바 요양기관들을 둬서 요양센터로 이렇게 같이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돌보는 방법들인데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꼭 직접적으로 모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여러 가지 여력이 돼야 됩니다. 저희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시부모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24시간을 붙어야 되는데 24시간 붙는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돈이 많든가 돈이 많으면 옆에다 사람 붙여야 되죠. 부모님 그렇게 하시려면 집도 넓어야 되죠. 집 몇십 평짜리 아파트가 돼야 됩니다. 사람 24시간 붙여야 되고 이게 안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신에 우리가 요양원 같은 데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계속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라는 개념들이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옛날 같으면은 부모님이 정말 못 움직일 때 내 몸이 불편한 부모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대가족 사회가 되고 또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마을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봐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하더라라고 하는 부분 같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시는 문제 때문에 집안에 분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어쨌든 효라는 문제는 여전히 머릿속에들 다 남아있죠. 애들도 아무리 혼자 키운다 하더라도 애들 속에서도 이 부모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효라는 것을 뭐 봉건적 시대에 뭐 잔존물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튀어놓고 한번 뭐예요?
거국적인 의미에서 한번 전체 토론회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좀 정리가 돼야 되지. 누구나 다 해주면 요양병원 만들어 놓고들 스스로들 뭐냐, 자식들이 전부 다 뭐냐, 그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토론하고 어떤 방법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예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부담 덜고 또 제사 문제 있죠? 내일 모레면 또 제사 문제 때문에 아마 온 집안들 다 시끌시끌해질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공론화를 좀 거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죠. 그냥 무조건 여전히 효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제사 문제 뭐 어설프게 넘어가면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 예전에는 국가가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 넘어가니까 집안마다 다 분란이 없는 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론화 차원에서도 한번 해야 되는데 누가 할지 참 답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개개인이 자, 행해야 될 그 수신 여기 보면은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수신의 도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책 10쪽이나 그러니까 글자를 아시는 분들은 20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10쪽을 쭉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9절부터 시작해서 33구까지가 있죠. 33구절까지가. 그래서 개차 신발은 4대 5상이니 공유 국양이면 기감회상이리요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쭉 행해야 될 수신의 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구, 33구는 바로 19절과 19구, 그죠? 19구와 29를 받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냐? 효당 간력하고 충죽진명이라 이렇게 해서 충 나오죠. 효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되고 충성은 곧 자기 목숨을 다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충이라라고 할 때 이때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가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20번의 규절에 있는 그 기감회상이리요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33번 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연못에 다다른 듯 얇은 얼음을 밟은 듯 하고, 다시 말해서 여름에 수영한다고 그냥 아무데나 자 한강에 가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거나, 그 다음에 겨울에 또 어떻게 돼요? 얼음 지치게 한다고서는 저 얼음이 얇은지 뭔지도 모르고서 얼음 지치게 하다가 빠져 죽거나, 이렇게 내가 자식이 없게 되면 부모를 누가 돌보느냐 이 소리죠. 그리고 또 다치거나 그러면, 그래서 항상 늘 조심조심하면서 몸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숙궁온청이라 그렇게 해서 내 건사한 내 몸을 가지고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 겨울이면은 추우면은 군부를 좀 더 떼드리고, 여름이면은 시원하게 문들을 열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20번의 기감회상이려, 그죠? 다치게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마지막 구절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전반적인 내용 가장 핵심이 바로 효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3절까지는 이제 잘 외우셨을 겁니다. 다 외우셨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신경 써서 읽고 또 읽고 쓰고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보시고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로 그 안짝 바깥짝에서 앞귀절과 뒷귀절이 보통 한 문장으로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귀절로 보세요. 그러니까 개차 신발은 4대 5상이니 공유 국양이면 기감회상이리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개가 이 몸과 털억은 4대 5상인데요. 네 가지 큰 것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 팔다리, 두 팔, 두 다리입니다. 4대라고 하는 두 팔과 두 다리. 그 다음에 5상이다 그러면 5가지의 떳떳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5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이, 예지, 신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바로 내 몸뚱아리죠. 5상. 우리가 맨 처음에 전체를 설명할 때 한번 드렸던 걸 겁니다. 자, 수화, 목, 금, 토가 되는 거죠. 수, 화, 목, 금,
토에서 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홍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홍범이라고 하는 글은 서경이라 그랬죠. 서경에서 나오는 원래 우임금의 치수 사업에 대해서 홍범 구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9가지 대경 대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하는 9가지 대경 대법을 표현하는데요. 서경. 여기에 뭐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문헌이냐면은 가장 오래된 바로 오행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행론을 뭐냐면은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새로 세우고 난 뒤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떳떳한 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은나라의 그 백성들이 워낙 또 똘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나라 말기에 3인, 세 사람의 어진 현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유민들도 다 회유를 해서 받아들여서 그 다스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무왕이 혁명을 하자마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입니다. 보통은 천자가 되었다. 이제 제후에서 천자가 됐다 그러면은 두루저저 사신을 보내서 초빙을 해도 괜찮을 텐데, 유학의 도는 그렇습니다. 대단히 어진 그저 현인이다 그러면은 군주가 절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맹자가 불초지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있다. 불초지신.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직접 가서 찾아가 뵙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걸 받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거죠. 스승으로 삼아서 배울 도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녹을 주면 그 신하로서 등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래 현인의 정치가 되는 거죠. 어진 자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바로 기자를 찾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떳떳한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기자가 옛날에 그 요임금, 순임금 때 바로 우가 치수사업을 한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치수사업을 하는데 그때 뭐냐, 일활수요, 순서가 이렇게 되면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봄 하면은 여름, 여름 하면은 그저 삼복하고 가을하고 겨울에서 생생하는 이치를 표현하는 거죠. 낳고 낳는 관계. 낳고 낳는 관계를 표현하고, 대신에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활수,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치수 사업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치수 사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황하문명권의 정치는 뭐다? 정치죠. 백성들을 바로잡는 것이 되고, 그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치수사업입니다. 서양은 장사꾼들의 사회예요. 장사꾼은 속이고 뺏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경찰력이 더 중심입니다. 폴리틱스죠. 정치라고 하는 건 여기 경찰국가라는 소리예요. 그죠? 폴리틱스. 바로 요겁니다. 그 차이예요. 치수가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이 사회 여러 가지 변동도 잘 보입니다. 서구적 이런 영향들이 들어오니까 치수 사업은 예나 제나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죠? 여기 옛날에 보면은 저 관청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한동안 옛날에는 치수과가 있었어요. 치수과라고, 그러니까 치수과 나오더니 어느 날도 이름들도 바꾸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이죠. 계속 이거 뭐 선출직들 나오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과 이러더니 어느 날부터 이제 생각들이 조금 바뀌니까 이게 하수가 대단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과들을 대체로 그 다음부터 치수과로 바꾸는 곳이 대부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 본인들이 겪어보니까, 야, 과거에만 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일수록 치수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제법들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표현하는데도. 그죠? 정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폴리틱스 하는 거 자체가 이만한 차이가 나라. 그래서 치수사업을 절대, 왜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죠?
자, 요렇게 해서, 자, 태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땅에서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죠? 땅이 되고, 자궁이 되고. 6달월이 되면 뭐가 돼요? 이거죠? 여자의 몸에 있으면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래 자궁도 그렇고 이 전부 다 어디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죠. 그 물은 모든 게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치입니다.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륜의 대법을 얘기할 때 일활수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물을 잘 다 물이 너무 넘쳐 문제가 되죠. 홍수가 되면 온 천하가 다 물로 덮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물은 그래서 물을 제일 첫 번째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물이 많으면 물을 적절히 말려줘야 되죠. 불로써. 그래야 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서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이 되면 거두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토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화, 목, 금, 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극이 생하는 거죠. 수극화하고 극해서 다시 생하는 겁니다. 아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느냐? 생이 극이죠.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어려운 말들 이렇게 익혀나가시면 돼요. 자, 봄 했지만은 봄이 나왔죠. 봄에서 여름이 나오죠. 나오긴 나왔는데 이 봄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름 안 오잖아요. 그죠? 일정 정도 가면은 탁 쳐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생이 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일정 정도 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해라라고 해서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겨야 되겠죠. 생이 극 아니라고 해서 아이고 영원한 내 자식 하면 그 자식 천상 뭐예요? 세상에 출세하기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생이 극의 이치가 되고 수화 목금토라는 건 극이 생이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상극관계야. 필요할 때 상극해야 되죠. 서로 간에 이 극해야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극이생의 관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강조하느냐면 가끔 뭐 이거 본다 그러면서 너 서로 간의 관계가 극관계야. 둘이 이런 사람 만났는데 그죠? 그죠? 하나는 불이 강한 사람, 하나는 물기운이 강한 사람. 서로 이게 치고받아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은 강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강한 사람 만약에 유약한 사람이면 맨날 어떻게 돼요? 끄달려 다니게 되겠죠? 영원히 끌려다닙니다. 별로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다시 말해서 기자가 무왕한테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이치가 어떻게 만나서 뭘 이루어지는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만나서 자 음기운과 양기운이 만나서 이런 거를 형성해내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또 못 알아들까 봐 어떻게 하냐 그저 수할 수는 뭐다? 성질을 또 가르쳐 줍니다. 오행의 성질 수는 뭔다? 만물을 적신다. 적시면서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만물을 적시면서 아래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이 천자가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당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저 물을 봐라. 물은 아래로 흐르면서도 모든 만물을 다 축축히 적셔서 윤택하게 해주더라. 당신은 무슨 덕을 펼쳐라? 수덕을 펼쳐라 이 소리예요. 그죠? 수덕을 펼쳐라. 그 다음 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염상이라 그랬습니다. 불은 타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야 만인이 다 쳐다보고 위에서 불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데 위를 대표주나요? 위를 대표 또 밑으로 태양 같은 경우는 따뜻한 기운을 밑으로 베풀어 주는 거죠. 당신이 바로 화덕을 갖고 그죠? 불과 같은 이러한 덕을 갖고 저 위에서 밝게 세상을 비춰주는 그러한 정치를 하라. 그래서 염상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목에 대해서 뭐라 하냐 목은 자 목이라고 하는 나무 그죠? 씨앗 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갑탁해서 을 하는 거 봤지만은 처음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돼? 구부러지는 거죠. 구부러졌다가 그 다음에 쌍날 철자처럼 쭉 펴지는 거죠. 곡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목덕을 갖춘 임금이 되라. 곡진하게 그죠? 안 될까다 곡진하게 백성들을 하는데 윽박지르지만 말고 정성을 다해서 곡진이라는 거죠. 곡진하게 정성을 들여서 백성들을 잘 돌봐라. 그럼 백성들 다 고다질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곡직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단단한 금이라도 금은 또 무슨 성질이 있더라? 금은 다 그저 쇠라도 녹여야 내가 필요로 하는 그릇들을 만드는 거죠. 단단하다 일단 따르라 이 소리예요. 종해야만이 그 다음에 단금질에서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가족들을 굶기지 않고, 그죠? 추운 겨울 추위에 떨지 않고 제때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그저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금덕을 갖춘 임금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토는 뭐라고 하냐? 땅의 모든 것을 심고 거두는 거죠. 그래서 토원 가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더라? 저 곡식을 심고 거두듯이 백성들을 잘 기르는 것이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이치를 쭉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오행의 성질도 가르쳐 주죠. 물은 뭐하다? 짜다. 그래서 윤하하니까 작함하고 이렇게 됩니다. 윤하는 짠맛을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염상은 쓴맛을 짓고, 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곡직은 뭐예요? 신맛, 신산이죠? 신맛을 짓고, 그 다음에 종력은 매운 맛을 짓고, 가색은 단맛을 짓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감래가 되는 거죠. 참 어렵지만은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다 뭐더라? 다 즐거움이 올 것입니다. 고진감래 이런 뜻 다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바로 오행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홍범구주에서 뭘 얘기하냐면 일활 오행을 얘기했습니다. 오행을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임금이 되려면 천지자인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천지자인의 그 이치에 따라서 그 덕을 그대로 따라서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당신이 섬겨야 될 것 5가지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오사예요. 섬겨서 행해야 될 것. 섬길사라고 하는 건 일이죠. 일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맡으니까 마지못해 일 삼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은 섬기는 것이지 일 삼아서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기 바로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사. 자, 두 번째입니다.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겠어요? 임금으로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았으면 너 스스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스스로 뭘 갖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 삼아 하지 말고 스스로가 섬겨야 될 것. 네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 남들도 똑같이 있는 것. 자, 이건 지웁니다. 안 지워도 되겠네. 유나 쓰고. 가색, 달감. 자, 윤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짠맛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윤화하면서 만물을 다 그저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일활 모가 됩니다. 오사의 첫 번째가 모양이죠. 모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더라? 물에서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궁 안에서 또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그저 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물기운이 제일 많죠. 늙으면 어때요? 물기운 다 빠져서 쪼글쪼글해서 그러고 죽는 겁니다. 사람이 물기운이 없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운에 의해서고, 그 다음에 불기운에 의해서 뭘 한다? 말하는 거죠. 불하고 말하고. 다시 말해서 불은 타서 허공으로 없어지죠. 말도 허공으로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말은 또 어때요? 많이 하다 보면 입이 쓰고 타고 그러죠? 맞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화기운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기운으로 뭘 한다? 목기운은 자, 왜 봐요? 견이에요? 시예요? 시죠? 보이는 거죠? 왜 보여요? 밝으니까.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눈 있다고 다 보나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시불경. 그죠?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두워도 또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때 목이다 그러면 아침입니다. 아침이니까 환해지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되고 그 다음에 청은 자 금기운은 자 남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 보이는 거 밝아야 보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중심이 없으면 단단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죠. 들어도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보는 거, 듣는 것만큼 자기 중심이 안 세워져 있으면 못 보고 못 듣습니다.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죠? 머릿속에 내내 딴 생각하다가 어쩌다 하나 듣고서는 그 다음에 자기 방식으로 또 해석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스스로가 단단하지 아니하면은 잘 못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토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사에 해당돼요. 그래서 중심 생각이 됩니다. 치우치지 않은 생각. 그래서 모, 언, 시, 청, 사가 바로 오사입니다. 다 부모로부터 갖고 태어났죠. 몸뚱아리,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듣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다 이런 기능을 다 주었는데 그래서 모는 더군다나 당신은 임금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받들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잘난 체 한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물은 어떻게 흐른다 그랬나요?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모는 어떻게 하라? 공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공하라. 공순히 하라. 낮춰라 이 소리예요. 공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두루두루 공동체를 밑에는 마음심자입니다. 두루두루 공동체를 우선 섬기는 마음이 되는 거. 이걸 우선적으로 하라. 그게 공순한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으로 해서 선공후사가 되는 거죠. 그게 공순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은 뭐예요? 따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말을 내는데 임금이 돼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하는 겁니다. 그 명이 명 같지도 않다 그러면 누가 따라해?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또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는 것.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편벽되게 본다? 그죠? 두 눈이 있으니까. 그죠? 두 눈 괜히 준 줄 아냐? 똑바로 밝게 보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왼쪽 눈, 오른쪽 눈입니다.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듣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역시 듣는 것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총명하게 귀발글 총자입니다. 그죠? 총명하게 잘 들어라 이 소리예요. 귀발글 총.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다 잘 들어라 이 소리. 귀발글 총.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각은 두루두루 편중되지 않고 그래서 슬기예자를 보면 전복자가 들어갑니다. 슬기예자 슬기롭게 라는 뜻이 되겠죠. 슬기롭게 자 마음에 그 있는 그 해안의 눈을 가지고서는 잘 보라 이런 뜻에서 슬기예자고요. 전복자 치우치지 않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과공은 또 비례죠. 임금이 돼서 또 밑에 신하들도 있는데 너무 공순하게만 하면 신하들이 오히려 임금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공은 뭐라고 했냐 작숙이라 이렇게 앞에는 뒤에는 다 작자 들어갑니다. 엄숙해라 라는 뜻에서 자 숙 엄숙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 엄숙함을 가져라. 임금으로서 엄숙하지 아니하면은 이른바 위험이 없게 됩니다. 너무 공순하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종 말은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말은 다 그래서 임금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 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만 행하고 그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되니까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은 작예라라고 해서 바로 다스릴 예자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스림이라
다시 말해서 두루두루 그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저 이 중도에서 중용의 도로서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밝다. 두루 밝게 볼 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해서 분명히 끊어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은 작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밝을 철자가 됩니다. 그럼 밝을 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밝을 철. 그 다음에 총이라고 하는 거, 총명하다라고 하는 거, 총명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의견을 다 수렴할 줄 아니까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대사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은 장모라. 그래서 국가의 대사를 도모할 수 있다, 꾀할 수 있다 해서 모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된 사람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성인의 정치입니다. 얘는 작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치를 이렇게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저 모원 시청사가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 알다. 임금으로서는 자 공순해야 되고 한편으로 엄숙하고 말은 있죠. 어떻게 한다. 언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거. 그죠? 말은 바로 행함을 돌아보라. 언고행 행구언이라 그랬습니다. 말은 그저 과연 내가 행할 수 있는지 백성들이 이걸 행할 수 있을지를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따르게 돼 있죠. 당연히 다스려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고 자, 다 보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죠. 임금으로서 자, 이쁜 놈만 보지 말고 그저 미운 놈도 보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옳은 말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잘 분별해서 얘기하는 건 명철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명해야 되고 국가를 위한 그저 그래야 대사를 제대로 도모할 수가 있지 총명하지 못하고 간신배들의 말만 듣다면 국가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슬기롭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뭐가 되겠어요? 폭군이 되겠죠. 폭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군주가 되기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군주뿐만 아니라 자, 이 부모님이 주신 뭐예요? 내 두 발, 두 다리, 그죠? 두 다리, 두 팔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그죠? 부지런히 쉬지 말고 부지런히 몸을 놀려가면서 그 다음에 항상 스스로를 잘 닦는데 뭘 이용해서 바로 모원시청사를 위해서 바로 이런 슬기로움을 짓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가보면은 긍념작성, 경행유연이요. 행실을 빛나게 하면 나도 현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긍념작생 지금 일어나는 생각들을 조금 이겨내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죠.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연히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라고 왜 순임금처럼 못하느냐 바로 이 얘기죠. 왜? 나도 뭘 갖고 있는데 눈, 코, 귀, 이목구비 다 갖고 있는데 그죠? 그 눈을 어디다 써요? 유행 따라서 멋있게 치장하는데 그 다음에 입은 맛있는 것만 찾으러 다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소리죠. 그냥 말은 항상 행실을 돌아보고 보는 것 항상 밝게 잘 보고 듣는 것 항상 잘 듣고 해서 스스로가 뭐가 되라? 해야만이 스스로가 바로 성인을 짓는 것이 되고 누가 성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내용은 유학의 앞에서 나오는 뭐예요? 천지인 삼재와 더불어서 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요거까지도 알면 나머지도 쭉 다 통과가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요거 테스트 할 테니까